안녕하세요, 나미라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바위와 돌 쉽게 그리는 방법 두 번째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바위와 돌은 풍경 수채화를 그릴 때 아주 자주 그리는 소재들입니다. 바위와 돌은 색이 컬러풀하지 않죠? 색이 단순한 편입니다. 그리고 형태와 명암도 다른 소재들에 비해서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표현하기가 어려워요. 완성하면 바위라기보다는 강아지 똥?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바위와 돌을 잘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바위와 돌 첫 번째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바위와 돌을 잘 그리기 위한 기본적인 공부는 바로 바위와 돌의 기본적인 구조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해를 하고 응용을 해서 그림으로 그릴 수 있는 실력을 키워나가는 거죠. 그렇다면 바위와 돌의 기본 구조는 뭘까요? 네, 그렇습니다. 육면체와 구입니다. 어렵지 않죠? 물론 육면체하고 구를 잘 그린다고 해서 세상에 있는 바위와 돌이 다 그리기 쉬워지는 것은 아니에요. 바위와 돌이 그렇게 단순하게 생긴 것만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죠? 하지만 바위와 돌뿐만이 아니라 사람을 그리거나 나무를 그리거나 집을 그리거나 꽃을 그리거나 과일을 그리거나 화병과 그릇을 그리거나 모든 그림의 소재들은 육면체나 구처럼 기본적인 기하학적 도형들로 해석하면서 관찰하고 그리고 응용해서 그리는 것은 미술의 전문적인 기본 공부법이에요. 화가가 세상을 보는 방법 중에 한 가지예요. 미술은 시각예술이기 때문에 그리는 법, 표현하는 법, 감각적이고 그런 느낌들을 나타내는 방법도 중요하지만 그만큼 보는 법 그리고 관찰하는 법 아주 중요합니다. 좀 어렵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림 그릴 소재들을 단순화시켜서 보는 법 그리고 기본적인 도형으로 해석하는 법을 많이 공부를 하세요. 아셨죠? 그럼 지금부터 구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구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빛이 오른쪽 위에서 오는 걸로 할게요. 이렇게. 자, 이렇게 빛이 오는 구를 그렸는데요. 색도 단순하게 쓰고 간단하게 그릴 수 있게끔 여러분이 쉽게 따라 그릴 수 있게끔 제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컬러는 울트라마린 그리고 세피야. 제가 이 두 가지 컬러만 사용해서 이 지금 구를 한번 그려볼 건데요. 여러분들은 이 세피아 색깔이 없는 경우에는 반다이크 브라운을 쓰셔도 괜찮아요. 그리고 울트라마린 컬러는 아마 거의 있겠지만 다른 블루 컬러를 써도 상관은 없어요. 제가 저번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울트라마린하고 이 반다이크 브라운을 섞어서 무채색 계열의 색깔을 좀 만들어 주거든요. 여러분도 이 두 컬러를 섞으시면 자연스럽게 무채색 느낌을 주는 컬러를 만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럼 제일 먼저 구 안에다가 물을 먼저 칠해 주세요. 화면에 물이 너무 많이 있게끔 하지 말고요. 이 종이가 약간 적게끔 정도 이렇게 물을 먼저 채색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울트라마린과 세피아를 섞어서 색을 만들어 주는데 여기다 물을 많이 타줄게요. 밝은 면을 할 거거든요.
자, 그 다음 울트라마린과 세피아를 물을 많이 타지 마시고요. 진하게 섞어주세요. 그리고 화면이 약간 젖어 있는 상태에서 가장 진한 부분, 구에서 가장 진한 부분들을 색칠을 해줍니다. 자, 그림자는 강하게 해주세요. 자, 그림자 부분 이 안쪽을 강하게 해주고 이 가장자리 부분을 약간 밝게 해서 살짝 풀어주면 그림자가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간단하게 한번 굴을 그려봤습니다. 지금 한번 칠해준 상태에서 마른 다음에 조금씩 덧칠을 해서 이 굴을 조금 더 따듬어 줘도 괜찮습니다. 자, 여기 굴을 그렸는데요. 이 굴에다가 제가 돌의 묘사적인 어떤 특징들을 한번 집어넣어 볼게요. 그래서 돌의 질감이라든가 돌의 묘사적인 부분들을 여기다가 좀 가미시켜서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돌들은 표면이 매끄러운 것도 있지만 이렇게 반점이라든가 굉장히 여러 가지 컬러들이 섞여져 있는 경우도 많이 있겠죠? 그래서 번트 시안나를 뿌리기를 한번 해볼게요. 제가 번트 시엔나와 옐로우 워커 색깔을 뿌리기 기법을 이용해서 좀 변화를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돌이 좀 파인 부분들도 있고 좀 갈라진 부분도 있고 그렇겠죠? 그런 변화들을 약간 표현을 해 볼게요. 좀 구에서 컬러들이 이렇게 변화 있게 들어가는 부분들하고 어둠들을 제가 조금씩 중간에 넣습니다. 여기서 작은 붓으로 지워줄 수도 있고요. 화이트 같은 걸로 어두운데 반대편에다 넣으면 표면에 홈이 파여져 있는 그런 느낌들을 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어두운 부분에 반대 부분에다가 밝은 부분들을 이렇게 잡아주면 이렇게
자, 이렇게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굉장히 표면이 굉장히 울퉁불퉁한 그런 느낌이 나오죠. 자, 이런 식으로 작은 묘사 부분들을 집어넣음으로써 표면의 질감과 그 특징들을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 구를 표현했던 이 방법을 응용을 해서 사진에 있는 돌을 여기다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돌의 질감을 표현해 주기 위해서 먼저 물감을 튀겨서 표면의 질감의 느낌들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기에 표면에 스프레이를 살짝 뿌려주면 뿌려준 물감들이 약간 번지면서 적절한 효과가 나올 수 있겠죠. 이런 가는 붓을 가지고 돌의 질감을 같이 표현을 해주세요. 돌의 표면의 질감을 표현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뿌리는 것과 그리고 작은 붓으로 점을 찍는 걸로 지금 이렇게 해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완전히 마를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다음 과정을 할게요. 자, 어느 정도 말랐으면 이 위에다가 이제 완성을 한번 해볼게요. 여기 앞에 밝은 부분을 하얀 것들을 좀 남겨주면서 색칠을 해주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셨듯이 제가 지금 굉장히 터치를 굉장히 짧게 쪼개서 집어넣었잖아요. 그런데 정작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이만큼 칠한 이 부분이 거의 지금 비슷한 밝은 톤으로 다 들어간 거예요. 이렇게 하얀 부분들을 남겨놓긴 했지만 넓은 부분들이 한 가지 톤으로 다 된 거예요. 그러면 요 옆에 거 한번 비교해 볼까요? 이 옆에 구는 어두운 톤하고 밝은 톤하고 중간 톤 부분들이 적절하게 있어서 이 동그랗게 넘어가는 구의 느낌이 있잖아요. 근데 돌은 구처럼 이렇게 중간 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쵸? 밝은 부분들이 굉장히 넓게 차지하고 있고, 그리고 밝은 중간 톤이 있고 바로 어두운 톤으로 넘어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걸 잘 보셔야 돼요. 안 그러면 열심히 그렸는데 돌이 너무 동그란 구처럼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실제 돌하고 비교해 봤을 때 그렇게 좋아 보이지가 않아요. 돌에서 이제 어두운 부분들을 잡는 거야. 이렇게 끝낼 수도 있지만 지금 옆에 있는 구처럼 화이트 컬러로 밝은 부분들을 조금 더 찾아줄게요. 이렇게 해서 바위와 돌 그리는 법 두 번째 시간, 구라는 기본 도형을 먼저 그리고요. 그 기본 도형을 이용해서 이렇게 돌을 한번 그려봤습니다. 지금까지 남일 아트였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